구글이나 아마존을 생각해보세요. 전통적인 산업을 파괴적으로 혁신한 기업들이죠. 테슬라도 그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55.84를 기록했고요. 오늘 0.03%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마이너스 1.6%의 하락이 있었고, 한 달 동안에는 16.9%의 하락이 있었으며, 6개월 동안에는 76.7%의 상승이, 그리고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1.89%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예정인데요.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면 전설적인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의 브릿지워터가 최근 제출한 서류에 따라 테슬라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고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레이 달리오는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회사인 브릿지워터를 설립한 인물인데요. 브릿지워터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높은 수익을 내는 등 글로벌 매크로 투자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 화제가 되었고, 레이 달리오는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all-weather 포트폴리오 전략을 개발했고, 이 전략은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분산 투자를 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날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해왔고, 꽤 성공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런 전략은 롬바론이 성장주를 미리 발굴하고 여기에 집중 투자하며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방법과는 좀 다르고요. 캐시우드처럼 미래를 읽고 앞으로 미래를 주도하게 될 주식들에 미리 투자하는 방법과도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 공격적인 투자법은 경제가 안 좋을 때 큰 손해를 보게 마련이지만, 레이 달리오의 투자법은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기 때문에 성장주의 투자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레이 달리오가 변동성이 극에 달하는 테슬라에 투자한다고 하니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브릿지워터의 서류에 따르게 된다면 현재 15만 3,589주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총 62밀리언 달러어치의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자, 테슬라 전체 주식 중 0.29%를 차지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레이 달리오라는 이름치고는 62밀리언 달러라는 금액이 조금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전설적인 투자자가 이만큼 테슬라에 투자한 게 어딘가 싶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의 투자 금액에 놀라고 있고 이곳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진짜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바로 레이 달리오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단순하게 테슬라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와 함께 조정을 같이 했는데, 테슬라를 추가하면서 대신 애플의 지분을 40%나 처분했고요. 아마존도 35%나 처분했으며,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구글까지 17%에서 26% 정도의 지분을 처리해 테슬라를 늘리고 매그7에 들어가는 종목은 대부분 줄인 것으로 알려져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가, 그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레이 달리오는 현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분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AI 기업에 집중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고, 테슬라를 종목에 넣은 것을 본다면 확실한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설의 투자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면서 지금 AI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야 될 시기 같고요. 과연 AI 기업에 집중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 판단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월가의 엇갈리는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우선 부정적인 평가부터 들어보려 하는데요.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우리는 항상 테슬라 주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1.2% 상승하며 최근 하락세를 다소 멈추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1월 선거 이후 급등하는 등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지만 여전히 12월의 사상 최고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펜하이머의 수석 연구 애널리스트인 콜린 러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콜린, 현재 주가 목표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우리는 테슬라에 대해 보유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는 특정 주가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현재 더 큰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전기차 사업과 중국 경쟁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진과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의 가격 경쟁 심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경쟁 환경입니다. 우리는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여러 유망 기업들이 있으며 향후 자율주행 시장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된 아이브스와 이야기했는데 그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시가총액을 1조 달러 추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그에는 전통적인 전기차 경쟁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시장의 다른 경쟁자들도 우려하고 계신 거군요. And about sort of the other players in that autonomy space. Is that right? 맞습니다. 우리는 이 시장에서 두 개의 주요 경쟁 업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웨이모로 미국 여러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는 모비라이 플랫폼을 활용해 레벨 4 및 레벨 5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입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업계는 거의 10년 동안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왔으며 이제 실질적인 돌파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시장에 출시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테슬라가 이 시장을 독점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테슬라는 서구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차량 생산량에서 구조적 비용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경쟁업체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면 그 우위도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자율주행이 점점 더 보편화되면 경쟁이 심화되더라도 전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이 업계 전체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머스크의 백악관 활동은 테슬라에 득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그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머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최근 몇 주 동안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객 및 일부 직원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남은 기간 동안 테슬라의 판매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1월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은 11% 감소한 반면 전체 전기차 시장은 31%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매우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머스크가 일부 인기 없는 정책들의 얼굴이 될 위험이 있으며 물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히 유럽과 미국의 핵심 전기차 소비자층 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된 아이브스에게 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는 이제 머스크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머스크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추측하기 어렵지만 그가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AI 중심의 미래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테슬라가 이 시장의 유일한 승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오펜하이머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말을 하곤 있지만 이 테슬라에 대한 평가는 완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첫째로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는 중국 전기차 경쟁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마진과 판매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개발에 대한 경쟁적인 환경이 문제라며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또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자율주행은 테슬라의 독점 시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올인하고 있는 테슬라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 예로 미국에서는 로보택시를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웨이모가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 많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구글의 웨이모의 로보택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웨이모는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필수고요. 이 라이다에는 가격도 상당히 비쌀 뿐만 아니라 라이다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지도가 필요한데 이 웨이모가 갈 수 있는 길은 자세한 정보를 가진 HD 맵을 만들어서 그 위를 라이다로 확인하면서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2022년 당시 웨이모가 사용이 가능했던 지역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처럼 모든 지역을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닐 수 있는 지역을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로보택시가 구현되고 있는데 이는 맵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웨이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지도 문제 때문에 웨이모는 빠르게 확대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도 생성이 되는 만큼만 확장하기 때문에 그 확장의 속도가 매우 느리며 심지어 자율주행을 위한 라이다의 장비까지 이 차량의 가격에 더해진다면 이 차량을 쉽게 늘리기도 힘들어서 테슬라에 비해 확장이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웨이모 말고도 또 다른 테슬라의 경쟁자로서 모비라이를 손꼽고 있지만 모비라이는 테슬라도 처음 자율주행을 시작할 때 모비라이와 협력을 하면서 그 기술을 사용했었지만 곧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고 2016년 결별을 해 지금은 모비라이 독자적으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기업인 지커와 모비라이는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고 폭스바겐과도 제휴를 하면서 이 모비라이의 기술을 넣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모비라이의 문제는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이 힘들다라는 것을 인지한 후 기존의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에 라이다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모비라이는 이렇게 카메라와 라이다를 두 개 다 쓰는 방법이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판단을 내리는 입장에서는 카메라와 라이다의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신호를 먼저 선택해야 될지 결정장애가 생겨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 모비라이의 자율주행 방법은 테슬라처럼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스스로 운전하는 법을 깨우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맵을 미리 만들어 라이다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웨이모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는 이 웨이모와 모비라이 때문에 자율주행 경쟁에서 테슬라가 이 시장의 유일한 승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현재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 방식은 테슬라가 유일한 것 같으며 애널리스트의 확신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지는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니 긍정적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월가에서 테슬라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테슬라는 앞으로 구글과 아마존의 길을 갈 것이라는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의 도지 개혁으로 거의 매일 뉴스의 중심에 서면서 선거 이후 거의 40%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카나코드의 조지 지아누라키스는 $404의 강한 목표를 유지하며 매수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많은 글을 써왔죠. 지난번에도 출하량과 마진, 그리고 분기별 출하 가이던스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 브랜드가 테슬라 브랜드를 압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글을 많이 썼나요? 현실적으로 보면 작년 미국과 유럽의 트렌드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놀라울 정도로 강한 실적이 이를 만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지금까지 우려 가진 아주 작은 데이터 포인트들을 보면 2025년 트렌드도 그리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새로운 차량 출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모델 Y가 공개되었는데 상당히 훌륭한 차량으로 보이며 연중 추가 차량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머스크가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내용 중 전설적인 2026년과 말도 안 되는 2027년과 2028년은 모두 신차 출시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옵티머스 생산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기술업계나 자동차 업계에서 신제품이 출시될 때 회사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제품이 수익과 성장성을 견인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모델 Y가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와이어드는 머스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매량 감소는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를 소유했던 일부 팬들이 테슬라를 외면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귀하의 리서치는 완전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사람들이 구매하고 싶어하는 차량을 도로에 내놓아야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올해 중반부터 오스틴에서 사이버 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머스크는 완전 자율주행, 특히 올해 중반부터 감독 없이 운행되는 완전 자율주행을 약속했습니다. 자율주행 사업은 테슬라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니라 머스크 본인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기존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의 자율주행 기능 도입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진이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오스틴에서 사이버 택시 출시가 성공해야만 테슬라의 기술적 접근 방식이 옳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기술적 접근 방식은 논란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만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다른 기업들은 여러 개의 센서를 활용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신경망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며 엔지니어들이 AI의 결정을 직접 수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떨지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전반적인 기업 가치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계시지만 최근 2달 동안 수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후에도 여전히 비싸지 않나요?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먼 미래의 상승 요인들을 기대해야 하는 고평가 주식이 아닌가요? But I mean, this is still a pretty expensive stock, especially as you're looking pretty far out for some of these upside catalysts, right? 테슬라 같은 회사에는 시장에서 프리미엄 자산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년간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신제품과 지속적인 에너지, 저장 사업 성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성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7년 예상 순이익이 약 $10일 것으로 보고 여기에 40배의 멀티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7년 이후의 전망은 전기차, 로보틱스, 완전 자율주행, 에너지 저장 등 머스크가 언급해온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규 시장들이 테슬라의 성장을 2027년 이후까지 지속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희귀한 자산이죠. 테슬라처럼 산업을 혁신하는 기업이 등장하면 적정한 멀티플을 결정하는 것이 항상 어렵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을 생각해보세요. 전통적인 산업을 파괴적으로 혁신한 기업들이죠. 테슬라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7년 이후 신제품 출시를 고려하여 2027년 예상 실적에 매우 높은 멀티플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때는 모든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결국 같은 멀티플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지, 곧 다시 이야기 나누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캐너코드의 조지 지아누라키스였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애널리스트는 2025년 시작을 보면 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부정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 테슬라가 현재 신형 모델 Y를 출시했고 새로운 모델 Y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다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해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가 출시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꼭 성공해야만 테슬라가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이 결국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로보택시의 가치를 계산하며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높게 형성된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는 테슬라는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을 파괴적으로 혁신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게는 매우 높은 멀티플을 적용해도 된다고 말하며 테슬라의 2027년을 예상했을 때 현재의 주가가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같이 본 것처럼 같은 기업을 놓고 이 긍정과 부정의 대립이 심각한데요. 이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 테슬라의 주식을 추가로 구매한 곳이 있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고 그곳은 바로 벵가드입니다. 벵가드는 361만 주를 추가 구입했다고 서류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이번 추가 구매로 인해서 테슬라의 전체 주식 중 7.5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재 가장 많은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2위는 블랙락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신기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 테슬라가 $200를 갈 것이라고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나 최고의 투자관리 회사는 테슬라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월이 오기 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